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새벽간에 가격이 많이 올랐었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13,500달러를 돌파했다는 기사도 나왔고요. 13,700달러, 13,900달러까지 터치를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물론 지금 이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13,000달러를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면서 이러한 저러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CME 비트코인 선물 6월물이 6일 연속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네, 최대 1.39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미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의 비트코인 선물 6월물이 6일 연속 상승을 해서 최대 1.39만 달러를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이날 CME 비트코인의 마감 수치는 선물이 출시된 이후 지난 2017년 12월 14,470달러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라고 하는데요. 네, 거래량이 가장 높은 CME 비트코인 선물 6월물은 최대 13,915달러까지 상승, 전일 대비 22% 상승한 13,885달러에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는 지난 한 주 전체 상승률과 비슷한 수치인데 그 외 7월, 8월, 9월물은 모두 1.4만 달러 이상에서 마감을 했다고 하네요. 네, 모든 것이 지금 역대 최고치 아니면은 전 고점과 근접한 수치로 가고 있습니다. 네, 코인쉐어스의 CEO가 비트코인 상승은 리브라와 무관, 달러 약세 요인이 크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암호화폐 전문 분석 업체 코인쉐어스의 데니 마스터스가 개인 트위터 계정을 통해 현재 비트코인의 상승은 리브라와 무관하다, 달러 약세의 요인이 크다며 다만 리브라가 출시된다면 29억 명의 유저들이 디지털 월렛과 퍼블릭키에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점에서 비트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코넬대학교의 경제학 교수가 리브라 걸림돌은 신뢰이다. 페이스북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우려된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중국 현지 미디어 텐센트 증권에 따르게 되면 미국 코넬대학교의 에스와 프라사드 경제학과 교수가 안정된 가치와 낮은 비용 덕분에 리브라 이용자의 사용 비용이 낮다는 것은 큰 강점으로 다가갈 수 있지만 다만 신뢰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 초기 리브라의 안정성 문제는 페이스북의 신뢰도와 인지도와 직결이 될 것이며 다만 페이스북의 프라이버시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는 상당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네, 또한 그는 페이스북은 법정 화폐를 발행하는 중앙은행과 경쟁할 것이고 이는 매우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며 페이스북이 SNS 분야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암호화폐인 리브라가 지속적으로 중요한 가치 저장 수단이 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내다봤다고 하네요. 네, 정말 리브라 프로젝트에 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끊임없이 당분간은 계속해서 나올 것 같은데 이런저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죠.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통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칠 거고 전세계 금융 전반을 뒤흔들 것이다. 이제 마크 저커버그가 세계 독재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까지 이런저런 찌라시 및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는 페이스북의 코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에 관한 소식이 계속해서 나올 텐데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발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2,000달러 하락 후에 코인베이스가 단기 접속 불가 현상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게 되면 비트코인이 새벽 5시 30분경 15분 만에 약 2,000달러가량 하락을 한 후에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웹사이트와 API가 일시적으로 접근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해당 미디어는 당시 코인베이스의 상태 페이지에는 웹사이트, 모바일과 API의 접근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거래소는 30분 만에 기능을 정상화하고 결과를 모니터링 중이라는 안내를 했다 이렇게 전했다고 하네요. 네, 근데 하락 후에 지금 접속 불가 현상이 코인베이스뿐만 아닙니다. 네, 로비노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도
비트코인의 하락 후에 접속 장애가 발송했다고 하는데요. 네, 모바일 주식 및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로빈후드의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로빈후드 크립토가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플랫폼에 문제가 생겨 점검 중에 있고 시스템을 회복하는 동안 이용자들의 포트폴리오 가치가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앞서 비트코인이 2,000달러 하락한 후에 코인베이스 또한 홈페이지 접속 문제를 겪은 바 있는데 현재는 정상화된 상태라고 하죠. 네, 이렇게 비트코인이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네요. 네, 도이치뱅크의 임원이 비트코인 급등은 미 연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영향으로 비트코인이 급등을 한 것이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최근 독일계 투자 은행 도이치뱅크의 글로벌 펀더멘탈 신용전략부서 총괄인 짐 리드가 비트코인이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며 이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라고 진단했다고 합니다. 네, 나아가 그는 또 다른 원인으로는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가 지목되고 있는데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코인360의 데이터에 따르게 되면 비트코인은 리브라 프로젝트 출시 발표 이후 9,000에서 12,600달러대까지 3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또 그는 이날 공격적인 화폐 정책을 펴는 중앙은행들에게 비트코인 등 대체 통화는 매력적일 수 있다고 분석을 하며 리드는 지난해 11월 기존의 법정 통화 기반 통화체계는 불안정하고 그 끝에 다다랐다며 중앙은행들의 무분별한 화폐 주조 및 발행은 지폐의 종말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네, 2019년 비트코인이 약 300%가량 상승을 했는데 분석가들은 알트코인도 곧 갈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플 XRP에 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되게 높게 사고 있죠. 비트코인 가격은 최고치에 도달하며 13,000달러, 지금 13,700, 900달러까지 터치를 했었죠. 많은 사람들은 이 상승 모멘텀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아침 바이낸스에 정확히 13,000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12%의 가격 변동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13,000달러가 잘못해서 13만 달러로 나왔는데 정말 13만 달러를 찍는 날이 최대한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비트코인이 2018년 약세장에 이어서 2019년에는 현재 300% 가까이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점유율 또한 2017년 말 이후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는데 이는 대체로 말이 꼬이네요. 대체로 알트코인의 시즌이 오기 직전과 비슷한 패턴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최근 가격 급등을 하면서 커뮤니티는 비트코인이 대대적인 조정을 보일지 아니면 더 높은 가격을 계속 밀어붙일지에 대한 추측과 함께 알트코인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는데 유명 분석가이죠. 트레이딩 룸이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이 주요 저항 지역인 12,800에서 13,600달러에 접근하였다면서 롱 포지션인 사람들은 뚝배기가 깨지지 않게 조심을 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점유율은 2019년 최고점을 기록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 마켓에 알트들은 고전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며칠 안에 알트코인의 부상을 기대한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는 고점은 아마도 14,000에서 15,000달러 혹은 훨씬 더 높을 수도 있다며 조만간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캐시의 상승을 시작으로 알트 시즌의 성장을 주도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한편 모건크릭 디지털 자산의 설립자인 안토니 팜플리오노는 이제 비트코인 상승에 기뻐하면서 다음과 같은 트윗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비트코인은 제로가 될 것이고 비트코인은 가치가 없고 비트코인 80% 하락 등을 언급하면서 약세 시장에서 역대급 하락장에서 우리를 비웃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굉장히 속 시원한 말이죠. 비트코인 하락장 동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과연 지금도 아마 그분들은 똑같이 얘기를 할 겁니다. 아마 투기판이다, 도박판이다, 거기 돈 넣어서 뭐하냐. 하지만 나중에 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네이버에 아마 실시간 검색어들이 많이 나올 건데, 그때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아마 그분들이 물어보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비트코인 1만 불 돌파에도 코인 결제사는 울상이라고 합니다. 실제 속내는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네,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높은 가격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죠.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에 수요와 거래 수수료가 줄줄이 오르막길을 걷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입장이지만 결제사 입장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가격과 수수료의 변동성이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이날 토의에는 이제 비트페이의 스테판 페어 대표와 비트리필, 세르게이 코틀리아 대표, 쉐이프 시프트, 에릭 브루이스 대표가 자리를 했다고 합니다. 네, 블록 사이즈 조정은 비트코인 확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오랫동안 도마에 오른 이슈라고 하는데, 블록체인은 정해진 시기에 정해진 거래량을 기록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결제사들은 결제 금액과 유형에 따라 수수료에 대한 반응이 다를 수 있다고 답을 했는데, 네, 페어 대표는 기업 간 결제에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가 적잖게 활용이 현재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갔던 2018년 비트페이 거래량은 늘어났는데, 코틀리아 대표도 가격이 오르면 수수료도 오르지만 다들 그걸 지불하는 편이라며 여러 옵션을 제공하면 되기 때문에 의외로 사람들은 크게 이 문제를 신경 쓰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네, 브루이스 대표는 거래 수수료가 커지게 되면 활동 사례가 줄어드는 식으로 여러 요인 간의 밸런스가 있다면서 이보다도 비트코인이 널리 쓰이면서 하나의 사례만 자리 잡는 게 더 걱정되는 부분이다라고 내다봤는데,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 투기 자산으로 남는 것을 의식한 답변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세금 이슈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브루이스 대표는 5달러의 수수료를 내는 게 괜찮더라도 거래 추적을 필요로 하는 세금 이슈가 간과되는 면이 있다며, 통상적으로 코인 결제가 세금으로 잡지 않는 방향이 좋지만 규제 면에서는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지점이라고 꼬집었다고 하네요. 네, 비트코인이 지난 고점에서 전 고점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이어졌던, 그때는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까지 이어질 때 18일이 걸렸다고 하죠. 네, 올해는 비트코인 가격이 2주 만에 2만 달러가 돌파 가능하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올해 10만 달러에 간다고 하는데, 네, 과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26일 이스라엘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이토로의 분석가인 사이먼 피터스가 비트코인 가격이 향후 2주 내 사상 최고치인 2만 달러에 필적할 수 있고 연말까지 5만에서 10만 달러를 기록할 수 있다 주장을 했는데, 네, 피터스에 따르게 되면 비트코인이 11,800달러에 그쳤을 때 기록적인 2만 달러에 도달하는데 7일에서 14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네, 그는 단기적인 전망이 비트코인이 현재 포물선 궤적을 유지하고 있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고 경고를 했는데요. 네, 피터스는 이번 랠리가 구글의 비트코인 구매 검색에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의 상승세와는 다르다고 보고 있고, 이는 시장에 유입된 자금이 이전에 스테이블 코인에 자금을 투자했던 기관과 투자자들로부터 나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의 급등세가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 피터스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는데요. 네,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는 매도 포지션으로 인해 우리는 조만간 조정을 볼 수 있을 거고, 그렇다고 해도 비트코인은 올해 상반기에 매우 긍정적인 신호를 남기고 계속해서 궤도에 올랐다. 우리는 비트코인이 올해 5만 달러 심지어 10만 달러에 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네, 있을지도 모른다입니다. 5만 달러 갈 수도 있고 10만 달러 갈 수도 있는데 안 갈 수도 있으니까 내 탓은 아니다 라고 한 발 빼고 있는 거죠. 네, 피터스는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이익은 알트코인들을 희생시키고 있고 그중 일부는 상당한 저점에서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네,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가격 상승 예측에 관해서는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나온 기사도 봤지만, 네, 5만 달러, 10만 달러를
볼 수도 있답니다. 네. 무조건 본다가 아니고 요즘 이제 암호화폐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대출 팔고 팬티 팔고 네, 모두 이렇게 모든 걸 풀 대출 받아서 올인하시려는 이런 경향을 보이는 분들이 몇몇 분 보이십니다. 네, 절대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멘탈이 네, 이렇게 견디지를 못합니다. 상승할 때야 좋죠. 하지만 하락할 때는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대출 하지 마세요. 대출 안 하는 게 건강한 투자, 이 원칙을 지키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러면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F5번 눌러서 새로 고침해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1530만원 선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39만원 선, 네, XRP가 540원 선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타 다른 알트코인들은 현재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네, 상승을 하는 코인도 있고 하락을 하는 코인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좋습니다. 지금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0%가 지금 넘어가는 상황에서 다른 알트코인들 과연 정말 반등이 이뤄지게 될까요? 네, 바이낸스의 CEO가 바이낸스 이용자 마진거래 사용 가능하다라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바이낸스 CEO 창평자오는 이제 바이낸스에서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진거래를 할 수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 네, CG는 현재 바이낸스 2.0이 공개가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플랫폼에서 거래 마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또한 자오는 주요 업그레이드 중 하나는 성능과 관련이 있다고 언급을 하면서 피크타임 동안 지연 또는 기타 성능 문제가 발생할 경우 2.0을 반드시 사용해보기를 추천한다고 합니다. 네, 레거시 성능 병목 현상으로 인해 1.0 버전을 곧 폐기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바이낸스에 네, 이렇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 바이낸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한번 마진거래 또 관심이 있으시면 좀 더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미 공화당 하원 의원이 규제 도입에 지연은 암호화폐 산업 내 미국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미국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CCN에 따르게 되면 미 워렌 데이비슨 공화당 하원 의원이 새로 구성된 핀테크 TF 태스크포스 발대식에서 규제 도입에 지연은 암호화폐 산업에서의 미국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이라며 SEC가 빨리 깨어나지 않으면 미국은 뒤처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그는 왜 SEC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의 규제 마련을 시급히 다루지 않는지 궁금하다며 침체된 산업이 SEC의 규제 가이드라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교착 상태에 두는 것은 불공평하며 산업의 퇴보를 야기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 그는 이는 제3세계의 경제개발 접근 방식이며 많은 기업들이 떠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독일 금융감독청 총재가 이제 리브라 대응 위한 규제 표준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언급이 나왔습니다. 여기 오타 나오네요. 네, 금융감독청. 네, 감동을 많이 주나요? 죄송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펠릭스 후벨트 독일 금융감독청 총재가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 당국의 규제 표준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후펠드 총재는 바핀의 규제 도입을 암시하며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며 동시에 최소 유럽에 적합한 표준을 설립해야 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네, 비트맥스의 24시간 거래량이 110억 달러를 상회했다고 합니다. 역대 최고치라고 하는데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오들에 따르게 되면 글로벌 암호화폐 마진 거래소 비트맥스의 최근 24시간 거래량이 111.9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모든 것이 최고치인 이 시점에 있습니다. 네,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비트맥스의 지난 1년 거래량은 총 9,705억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아서 헤이즈 비트맥스 CEO는 오는 7월 3일 대만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블록체인 서밋에서 닥터둠 누리엘 루비니 교수와 암호화폐의 미래에 대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의 강세론자이자 세계적인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자 존 메가피가 개인 트위터를 통해 베어마켓 동안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보다 10배나 큰 타격을 입었다며 향후 건전한 경제, 특히 의료나 프라이버시를 기반으로 한 코인이 가장 큰 승자가 될 것이다. 미래는 프라이버시 코인이 주도할 것이다. 라고 내다봤다고 하네요. 네, 글로벌 선물 중개사 8종 암호화폐 CFD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네, 온라인 경제 전문 미디어 파이낸스 매그네이츠에 따르게 되면 글로벌 선물 거래 중개업체 어드밴스드 마켓이 유동성 공급을 위해 암호화폐 8종의 차액 거래 서비스 CFD를 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8종의 암호화폐는 각각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리플 XRP, 이오스, 네오, 네, 스텔라, 그리고 라이트코인이라고 하네요. 네, 여러분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유튜브에 무료 암호화폐 획득, 크립토 재킹 동영상 주의보가 떨어졌습니다. 네, 해외 IT 전문 미디어 블리핑 컴퓨터에 따르게 되면 최근 네트워크 보안 연구위원 프로스트가 유튜브 플랫폼 내 시청자들을 크립토 재킹 피싱 사이트로 유도하는 피싱 동영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네, 프로스트에 따르게 되면 이러한 유튜브 동영상들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무료로 획득할 수 있는 해킹 스크립트, 게임, 이벤트 등을 가장하며 이를 본 시청자가 피싱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네, 이러한 크립토 재킹 동영상 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조심 또 조심해서 나쁠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한 번 더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기준 542.94원입니다. 네, 543.07원입니다. 0.1원 올랐네요. 네, 좋습니다. 네, 이러한 가격 상승이 정말 불장으로 가는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러한 상승에서 마무리되면 정말 아쉽지 않을까요? 그렇게 오래 기다렸는데 그래도 전 고점은 넘어야 암호화폐 내 시장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래, 이게 진짜 불장이다 라고 생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